안녕하십니까. 열성건축의 이병헌 건축사입니다. 2025년 1회차 건축사 자격시험 단면 설비 문제를 가지고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포인트는 과연 마감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 조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시설의 경사지에 신축하고자 한다. 청소년 문화시설을 경사지, 단차 또는 경사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GL 레벨이 좀 중요한 핵심 포인트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계획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단면도와 단면 상세도를 작성하시오. 단면도 하나 그리고 상세도 2개 그리면 예를 들어서 배점이 60점 만점이다. 그러면 몇 점이겠어요? 10점, 10점, 그 다음에 20점 뺀 40점. 그래서 40, 10, 10 뭐 이 정도로 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배점상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문구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철근 콘크리트조고요. 그러면 지하 1층, 그 다음에 지상 1층, 지상 2층 뭐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관련돼서 보면 이제 여기서 분동형으로 지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가 이제 실외인 경우도 있어요. 레벨은 보통 이쪽과 이쪽이 좀 다르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요렇게는 철골조, 그죠? 그 다음에 이쪽만 콘크리트조, 뭐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더군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서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 네. 관련도라는 건 항상 내가 샘플로 푸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다시 문제 조건 한번 나가보죠. 단면 설계 조건 고려사항 표 1에서 4까지 설계 기준, 마감재, 방수재, 단열재 및 기타 재료 등을 적용하고 표기되지 않는 사항은 임의로 한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말일까요? 첫 조건이 채점 포인트나 다름없는데요. 일단 적용하라는 말은 준수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 표기되지 않는 것들만 임의로 하라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기존에 나와 있는 재료들을 다 쓰는 방법으로 우리가 마감재, 방수재, 설계 기준들을 잡으면 되겠네요. FL은 마감면, SL은 구조체면, CH는 천정면을 의미한다. 이 이제 플로어 레벨, 슬라브 레벨, 그 다음에 셀링 하이트 이런 약자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고요. 제시된 구조 기준은 마감면이며 수직 기준선은 구조체 중심선이다. 구조체 중심선이다. 그러면 구조체의 중심선이다. 그 다음에 수직적은 마감면이다. 뭐 이렇게 문제 조건 주어졌네요. 지하 1층 다목적 홀은 공연, 집회 등을 포함한다. 지하 1층에 대한 문제 조건이 나왔어요. 다목적 홀이 나왔고요. 공연, 집회다. 공연, 집회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한다. 그러면 공연, 집회다.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마감재를 사용하라는 뜻이겠죠. 항상 현황도는 계속 보고 계셔야 돼요. 자, 지상 1층 로비 계단의 단 너비는 300, 단 높이는 150이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얼마다고요? 150,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라고요? 300 이렇게 나와지네요. 그 다음에 지상 2층 나왔어요. 그러면 지하 1층 나왔고요. 지상 1층 나왔고요. 지상 2층 나왔고요. 거기에서 주 목적, 다목적 홀, 그 다음에 로비 계단, 그 다음에 교육시 천정 이렇게 나왔네요. 경사지분 형태로 계획하고 그 다음에 보하부의 천정 마감면까지 최소 얼마 확보하라. 보하부에서 천정 마감면까지 200은 확보해야 된다. 문제 조건이 이렇게 나왔네요. 실내 난간은 투시형 난간으로 설치한다. 요거는 높이를 얼마라고 하겠어요? 뭐 900, 1200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시험장에 나가는 수험생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1200을 선호하겠다. 예, 뭐 안전하게 가는 게 좋은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실내의 마감은 표 2에서 선정하며 실내의 마감은 표 위에서 선정하며 실의 기능 및 마감 치수를 고려한다. 그럼 실의 기능 및 마감 치수를 고려해서 표 2를 적용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빠짐없이 집어넣으라는 뜻이고요. 방학 후에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고요. 단열은 외단열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면 모두 다 외단열 하면서 열교 현상을 최소화하여 결로를 방지한다. 그러면 발코니나 이런 데들 이런 데 열교 현상이 일어나고 외기에 접하는 부분 또는 파라펫이 있으면 보가 있죠. 그러면 외단열을 해도요.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열교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열교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결로 방지를 보강 단열체를 처리하라 이런 뜻이겠네요. 최점 포인트라고 보여주고요. 흙에 면하는 구조체 X1열벽체는 외단열, X5열벽체는 내단열로 해라. 그러면 요건 채점하겠다는 뜻이죠. 디테일도 그리라겠으니까 채점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방수는 비노출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노출되지 않는 방수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뜻이겠네요. 모든 실의 냉난방은 전기 히팅 펌프 EHP를 사용한다. 누락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문제 조건 좀 참고하시고요. 도면 작성 기준이 나오죠. 좀 앞쪽에 나왔네요. 도면 작성 기준 제시된 측면 평면도에서 표시된 단면지 시선을 기준으로 A 단면도를 작성하고 표시된 B와 C 부분의 단면 상쇄도를 작성한다. 즉 이거는 40점, 요거는 10점, 10점 이렇게 주겠다는 거네요. 그 다음에 쓰는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하죠. 층고 쓰고 천정고 쓰고 창호와 계구부 높이 쓰고 이거 빠뜨리는 수험생이 많아요. 창호와 계구부 높이 현황도에 나와져 있는데 이걸 빠뜨렸다. 이거 좀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레벨, 주요 부분 치수와 각 실의 명칭을 표기한다.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실내외 마감재, 방수재, 단열재, 기타 재료 등을 표 2에서 표 4에서 기호 또는 재료명을 표기한다. 그럼 기호는 무조건 준수, 재료명은 표기 완벽하게 포함. 그럼 위쪽에서도 한번 나왔죠. 표 1에서 표 4까지 설계 기준에 따라서 써라. 그러면 표 1에서 표 4까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 조건을 맞춰주는 게 또 하나의 득점 포인트겠네요. EHP 규격은 900에 350. 그러면 그릴 때는 900에 이게 350 이렇게 그리겠네요. 900, 350. 이 EHP에 관련된 사항도 바로 앞쪽에서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쪽으로 두 번 나왔다. 문제 조건을 좀 신경 써야 되겠지 않느냐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단면도는 100대 1이고 단면 상쇄도는 20대 1로 그리라는 거 스케일 고정시켜야겠죠. 다목적 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다목적 홀은 공연을 한다 했어요. 그러면 천정은 석고보드 위에 도장. 이건 뭐 티피컬이니까 맞추는 거고요. 벽 같은 경우는 흡음보드. 그러면 시멘트 몰탈 위에 각재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석고보드 위에 뭐 시멘트 몰탈하고 뭐 흡음보드를 하든가 아니면 석고보드 위에 바로 흡음보드를 붙이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바닥은 단풍나무 플로어링을 해주는 게 공연장에 이제 제일 맞겠죠. 바닥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 정도 수준은 해줘야 되겠다. 공연과 집회를 하니까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면 인면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 문제는 뭐 인면 어디다 써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뭐겠어요?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출제자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가, 보지 않는가 이것도 득점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황도를 한번 보면요. 문제 조건에서 현황도를 상태를 보면 자 봅시다. 지하 1층부터 한번 볼까요? 지하 1층에서 보면 일단 레벨이 이렇게 쭉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하철 옹벽이라고 했으니까 옹벽이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바깥으로 나가니까 뭐 나간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가단면이 있고요. 가번은 창호 하단은 GL-3500이라고 써졌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3600이고요. 3500이고 그러면 한 100 올라온다는 뜻이겠죠. 창호의 높이는 2600이다. 이렇게 써져 있네요. 실링 하이트가 360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께는 이따 아시겠지만 50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다목적으로 실링 하이트는 4200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천정면이 번화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3600, 4200. 그래서 400, 200 해서 한 600 정도 차이 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상부 오픈이라는 거 확인이 됐네요.
그래서 대략적인 모양, 여기가 3600, 여기가 4200, 그 다음에 인면선에서 이쪽에서 이쪽이 인면으로 오픈식,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보인다. 요 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거 하나 볼까요? 지금 지상 1층 내용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1층은 내용들을 파악해 보면 평면도에서 로비, 그 다음에 상부 오픈, 그 다음에 하부 오픈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부 오픈을 이렇게 파랗게 칠하고요. 그 다음에 상부 오픈은 특별하게 표시를 하지 않는데 수험생 중에 이렇게 노랗게 표시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요거 좀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창호 높이 4200, 그 다음에 창호 높이 2400, 그 다음에 발코니 하부 주변에 안전난간 H200, 1200 설치, 뭐 이렇게 써져 있네요.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섹션을 쭉 따라가면서 잘라보면 첫 번째 발코니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발코니에 따라서 뭐가 되어 있습니까? 발코니에 따라서 개구부가 하나 있고요. 그 개구부 표시는 나번이라고 써져 있네요. 나번이 4200이죠. 그래서 4200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올라가네요. 올라가고 그 다음에 2000 정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그럼 여기서 길이가 2000이니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건 기본적으로 라이저는 150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 이쪽에서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가 오픈이에요. 오픈.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높이는 900 정도 차이 난다고 보여지네요. 900. 그 다음에 여기 두께는 100이고요. 100 확인됐고요. 여기 두께도 100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쭉 가서 슬라브 다운. 그 다음에 여기 두께가 얼마? 400.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그대로 100.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0. 그 다음에 이쪽이 100.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러면 마감 두께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요거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벨이 이제 여기는 GL0이고요. 요것도 GL0이고요. 여기서 레벨 같게 이제 확인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FL900에서 그 다음에 FL900 여기도 같게 간다 이거죠. 그러면 요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다는 뜻이네요. 여기서 끊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중벽체로 계속해서 연장된다는 뜻이겠네요. 그래서 지하 1층 대략적인 검토 한번 마쳤어요. 지상 2층 한번 가볼까요? 문제 조건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하층 1층, 그 다음에 지상 2층, 그 다음에 지붕층. 지상 2층 보면 이쪽 라인에서 튀어나가 있고요. 1500. 그 다음에 1500 쭉 가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개구부가 라라고 되어 있네요. 라 창호 높이는 2400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2400. 그 다음에 여기도 2400. 그 다음에 여기 두께는 50, 여기 두께는 45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5600에서 5600 레벨은 같게 쭉 간다는 뜻인데 여기는 50이고 여기는 450이라면 여기 두께가 이렇게 450이 형성이 된다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게 오픈이고요. 이거 오픈, 하부 오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첨화선이 있는데 첨화선의 밑면 높이가 3300. 그러면 첨화선이 어디가 있는데 그 밑면 높이가 3300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옹벽 하단인데 옹벽 상단인데 옹벽 상단은 레벨 2900에 작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GL은 2800에 작성되고요. 얘는 5600이고 그러면 5600이 쭉 가고 그 다음에 오픈되고 그 다음에 보가고 그 다음에 5600에서 뚝 떨어진 2900에서 옹벽 상단이 형성된다 이런 뜻이겠네요. 출입은 여기서 이쪽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되는 거고요. 요게 450 레벨이 다운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50 레벨이 다운된다는 뜻이겠네요.
그래서 여기 450, 그 다음에 여기 450, 50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50이죠, 50. 50 다운되고 450 다운되고 요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창이 이쪽은 없어요. 뭐 난간이 형성되겠네요. 일면으로 보여줄 수 있겠죠. 이쪽 요렇게가 난간인 것 같고요. 요게 창인 것 같네요. 그래서 문제 조건은 한번 봤어요. 문제 조건 한번 봤다는 거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지붕층 볼까요? 지붕층은 여기가 천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레벨이 9100이고 여기 레벨이 11300이고 이쪽이 9900이네요. 그러면 9100 가서 천창 있고요. 그 다음에 11300 갔죠. 그 다음에 9900. 여기서 레벨이나 이런 건 뭘로 쓰라고 되어 있나요? 어디 한번 앞에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 다시 한번 보면 단위는 다 밀이네요. 그러면 당연히 11300으로 써줘야 되네요. 조심하셔야겠어요. 이거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지붕경사는 이쪽과 이쪽이 9900과 9100이니까 여기서 한 800 차이 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파라펫 상단이 9800이고요. 여기 파라펫 상단 9800 가네요. 인면이죠, 인면. 인면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저쪽에 건물이 있는 거니까 여기는 뻥 뚫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파라펫 상단이 10.6이니까 얘보다 올라가네요. 그래서 10.6, 9800,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쪽은 9400, 그 다음에 파라펫 상단은 10.6. 그러니까 1600이고요. 그 다음에 9400이라는 거죠. 그래서 9400, 그 다음에 1600, 그 다음에 9800, 그 다음에 이쪽 단면 요렇게 주어지고 이쪽 단면 요렇게 주어지고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지붕축 평면도 대략적인 단면 한 번 끊어봤어요. 그 다음에 요 인면은 보여주지 않죠. 그죠? 우리가 요쪽 인면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인면도 보이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표시는 해봤어요. 인면 보여지고 인면 보여져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현황도 한번 파악해 보고요. 그 다음에 현황도 파악할 때 이렇게 축선 맞추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현황도 파악이 됐으면 대략적인 형태 모양 파악하는데 현황도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문제 조건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하나씩 좀 짚어가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5년 1회차 건축사 자격시험 단면과 설비 계획에서 과제의 개요와 그 다음에 단면 설계 조건 고려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서 봤어요. 도면 작성 기준과 그 다음에 나오는 표 1, 2, 3, 4들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